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머니란 노래로 5월이 뜻깊은 가수가 있습니다. 국민 안내양 김정현을 초대했습니다. 나에게 어머니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 어머니, 그냥 사랑을 주는 어머니,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엄마가 되고 보니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랑의 존재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사랑의 색깔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희 엄마가 늘 저도 아깝지 않고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아프면 아이고 아가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많이 우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가 돼보고 나니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이런 게 엄마였구나. 이런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5월이 되면 아, 진짜 엄마, 효, 부모 이게 뭔지 저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비로소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클수록 이제는 5월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5월은 그냥 쉬는 날 많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고 그냥 초록이 우거진 5월, 저에게는 자연이 주는 5월이 컸었는데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 5월은 어린이날, 그리고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어버이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위한 날,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아주 진짜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되고 나서. 더욱이 뜻깊은 거는 이제 내 노래가 생겼다는 거. 내 노래에 어머니가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언가요? 어머니 이 노래를 만약에 제가 엄마가 되지 못했으면 이 곡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가사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전부 다 찾아서 주시던 어머니 그 마음을 이젠 알 것 같아요 라는 그 가사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엄마가 돼 보니 모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머니 부르는 거, 나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내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지 않고 이 어머니라는 곡을 받았을 때는 전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이 노래는 제 노래인 것이고, 그리고 제 스토리를 가지고 곡을 쓰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노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노래가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머니는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말 중에 가장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이 있다면?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엄마라고 불리우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요즘 세상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주변에서 아이 못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엄마도 그냥 엄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엄마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되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 노래 중에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요 대목이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 나는 과연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가슴 절절한 깊은 제 마음속에 또 울림이 있는 거고, 그 울림은 바로 사랑.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라는 노래 중에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불린답니다. 요 대목이 가장 제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워낙 이제 엄마에게 불효를 저질렀던 부분이 있어서 엄마가 돼 보니 엄마가 왜 나에게 서운하게 했었는지 그걸 이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불효를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워낙 제가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이제 늦둥이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제가 건강한 이상, 제가 60을 살건 80을 살건 90을 살건 우리 아이하고는 계속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는 벌써 80을 넘기셨고 엄마도 이제 80을 목전에 두고 길게 볼 수 있다면 몇 년을 볼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보다는 내 부모님을 챙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서야 제 나이 50을 목전에 두고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게 너무 죄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전화도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뵈려고 하고 근데 이런 시간 만약에 제가 불효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또 깨닫지 못했을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참 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더욱이 5월이. 특히나 이제 5월이 되면 더 그렇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달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어머니 노래가 팬 여러분께 어떤 노래였으면 좋겠는지. 그냥 어머니라는 노래를 들으시면 그냥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그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부모님에게 필요한 보약은 좋은 한약이 아니다. 전화 한 통이다. 자식 목소리가 이 세상 가장 큰 보약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제 노래 어머니 들으면 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해야지 엄마 목소리 듣고 싶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정말 쉬운 게 전화 거는 건데 또 정말 어려운 게 또 전화 거는 거더라고요. 전화라는 건 내가 상대방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자식들한테는 계속 전화하게 돼요. 밥 먹었니? 뭐 했니? 뭐 했니? 내 자식에는 그렇게 하게 되지만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부모에게는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큰맘 먹고.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라는 노래 들으시면 아 엄마 전화해야지 생각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전화를 직접 해서 엄마 나야 막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죠. 첫 콘서트를 효란 타이틀로 열었는데 의미가 있었나요? 제 생애 첫 콘서트를 효 콘서트로 했죠. 근데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무대에서 첫 콘서트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이분들이 왜 이 자리까지 어렵게 오셨을까 그거는 효 사랑이라는 요 한 가지로 묶였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김정현이라는 가수에 대한 애정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제가 전국 방방곡곡 시골버스 타고 다니면서 만난 어르신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농사를 짓는 것도 내 자식 주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봐가는 것도 내 새끼가 오늘 집에 오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새끼 보러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전부 다 모든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항상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부모님이란 이런 건가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러면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드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들어드린 그 것들이 굉장히 컸나 봐요. 저를 만나보면 고맙다, 사랑한다, 내 자식보다 더 반갑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근데 이런 어르신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가수이고 노래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애 첫 콘서트를 효라는 주제로 삼았고 또 저하고 함께했던 어르신들을 직접 모셔서 관객으로 모시고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건 제
생애 정말 가장 큰 의미를 남긴 콘서트, 그것도 생애 첫 콘서트였기 때문에 정말 잘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도 어르신들 웃는 얼굴 표정들 다 생각이 나고, 아, 이런 거구나. 콘서트가, 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서전을 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띠띠빵빵 김정현의 인생버스. 제 생애 첫 자서전이죠. 뭐 자서전은 한 번 쓰는 거지 뭐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49이라는 나이에 자서전? 이게 뭐야?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자서전이라는 거는 저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100세 인생으로 삼았을 때 49이라는 나이, 내가 반백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정리하는 자서전이라는 건 이래서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시골버스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의 삶의 얘기, 이런 걸 총 집합해서 써놓고 나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백년 열심히 살았는데 남아있는 반백년은 어떻게 살지? 또 남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기회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하는 의미에서라도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정말 든든하고, 책은 요 사이즈, 얇은 사이즈지만 여기는 제 50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김정현, 멋져. 남은 50년도 파이팅 하는 거야? 라고 저 스스로를 또 다독여주는, 자서전은 뭐 내 삶을 잘난 척? 이게 아니고 그냥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쓰실 수 있다면 자서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가수로서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활동해 온 게 연차도 이제 꽤나 열심히 기부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올해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토크 콘서트, 강의하면서 노래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또 노래까지 해서 공감이 이제 더 배가가 되는. 그래서 부족한 실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것들 같이 얘기하고 노래하는, 진짜 힐링 토크 콘서트 하고 있거든요.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49이라는 나이지만 새롭게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크고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무언가를 또 도전할 수 있다는 거.